원내대표 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국정을 뒷받침해 오신 원내대표단 의원님 여러분께 신임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원위원회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며칠간 더 일을 하시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조금 같이 함께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 회의인 만큼 제가 생각하는 원내 운영에 관한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1년 남았는데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치 복원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의장님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예방했는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부터 찾겠습니다. 둘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은 지양하겠습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하여 국민들께서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지금보다도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성은 제고하되 작은 문제나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국가 미래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치를 때처럼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미뤄놓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거꾸로 큰 문제부터 풀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양적 성과로 생생내기보다 민생을 위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성과를 내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진심을 다해 정치를 복원하고 올바른 정책과 원내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 승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현안별로 상임위 간사님들이 당정 협의체를 구축해서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노동개혁 특위 발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밥그릇 챙기기에 일관하면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당에서 노동개혁 특위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노동개혁 특위 구성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지가 불법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게 되면은 방통위원 5인 중 여3, 야2 구도가 야3, 여2로 바뀌고 또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원 5명 중에서 야당 인사가 3명이 되도록 세 판을 짜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나머지 방통위원들이 3, 4개월 뒤에 임기가 종료되면 여3, 야2 구도로 재편이 되므로 그냥 넘어가자는 식은 먼저 불법 상황을 만들고 차후에 합법 상황으로 정상화하자는 궤변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양비론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다수 힘으로 불법을 만드는 일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최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합니다. 만국전 탈원전에 국민 허리는 또 힙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9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온 고리 원전 2호기가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선전했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60년 주력 기조 원전 운운하더니 이마저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가 멈추는 동안 그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LNG 연료비만 해도 2년간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겁한 이념 정책, 정치 정책의 끝은 국민 부담입니다. 이것은 양산 책방에서도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잊혀질 수 없는 탈원전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정치 정책, 이념 정책의 끝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과 피해만 준다는 것을 탈원전 정책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 수급 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세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요청한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 334개 중에서 52개 노조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상 요구되는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가장 기본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개혁의 첫발일 뿐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노조와 양대 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산하노조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의 60%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약 5%만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양대 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조회계법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조도 이제 유리회계법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동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라는 독보소설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각 시도지사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작출했던 더 탐사가 이번에는 해당 횟집을 난데없이 친일식당이라고 명명하고 좌표찍기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식당 주인의 고향인 일광읍에서 따온 식당 이름을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 개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반일머리, 친일머리 또는 이 토착애구라고 하는 구호에 필요한 언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술 더 윤 대통령이 친일이라 그 식당에 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니 이쯤 되면은 망국적 친일머리가 도를 넘어 망상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횟집 측의 설명으로 이런 주장이 가짜 뉴스로 판명났지만 여전히 비난 전화가 폭주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짜 뉴스에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열되며 또 누군가는 생계까지 위협받지만 정작 가짜 뉴스를 생산한 주범들은 호의호식하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짜 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당의 구성원들까지 가짜 뉴스에 기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괴담, 또 참외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 사드 전자파 괴담, 이번에는 또 국제사회가 또 과학적 기준에서 이 판단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괴담 정치로 재미 보려는 정략적 목적을 그만두고 이 민생에 책임지는 이런 정치적 공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 생산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를 갖다가 유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가짜뉴스에 못지않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짜뉴스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고등학교에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물을 보면은 김정은을 극도로 미화시키고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주사파입니까? 그들의 우리 논리대로 본다면은 이 역사를 집필한 사람들,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주사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해야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짓된 학자들의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런 교육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잘못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 수정 작업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